오늘부터 새롭게 편성이 된 코너입니다. 이 코너 이름이 상당합니다. 경제 대기록. 누구와 함께하는지는 이분의 목소리를 들으시면 알 겁니다. KBS 박대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대기 기자님이어서 경제 대기록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름 가지고 장난을 좀 쳤습니다. 별말씀이 아이디어 좋습니다. 네. 직접 주신 아이디어라고 들었는데 요즘 진짜 금 이야기가 어디서나 빠지질 않습니다. 네. 오늘 그 첫 시간 골드러시 금 광풍 이야기를 해볼 텐데 금값이 진짜 금값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돈에 60만 원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뭐 금이 원래 비쌌던 거 아니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은데 사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40만 원대였거든요. 40만 원 중후반대였는데 잠시만요. 지난달 초요? 예, 1월 초만 해도 한 달 사이에 거의 한 20% 정도 뛰었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골드러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광풍이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어디서든 뭐 사실 돌잔치 하는 분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 돌잔치에다가 뭐 금반지 한 돈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너도 나도 금광으로 달려가던 때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골드러시라고 하면은 제일 많이 알려진 게 1848년 일입니다. 네. 이 캘리포니아로 너도 나도 이제 금을 캐러 간다 이래가지고 이 포티나이너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포티나이너스라는 풋볼 팀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 팀이 이제 1849년에 이렇게 미국으로 샌프란시스코로 몰려 들어갔던 금 캐던 사람들 기리는 뜻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진 노래 중에 그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이라는 노래 혹시 네, 클레멘타인. 아시죠? 예. 예, 거기 그게 골드러시랑 관련된 거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골드러시 당시 광부를 이제 모델로 한 노래인데요. 광부들이 또 부르기도 했던. 예, 그렇습니다. 후렴불 보면은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 예. 늙은 아비 혼자 두고 영영 어디 갔느냐 이렇게 좀 슬픈 내용이잖아요. 박대기 기자님 보니까 되게 슬퍼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아버지는 금을 캐고 있고 예. 딸이 이제 주변에서 놀다가 금강폐수에 이제 쓸려가지고 사라지는 그런 내용이 슬픈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네. 있었던 거네요. 이런 노래가 나올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서부로 몰려 들어갔고 예. 졸지에 좀 버려진 땅이었고 멕시코로부터 뺏은 땅이었던 이 캘리포니아가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된 게 이 골드러시입니다. 물론 당시에 이제 금인 줄 알고 캤는데 다 금은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이 황철석이라고 이 철과 황이 산화물이 노란색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금인 줄 알고 캤는데 뭐 가격은 얼마 안 돼가지고 실제로 돈을 번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동네가 발전을 했던 것이죠. 금인 줄 알고 쾌제를 불렀는데 네. 알고 보니까 아니었고 네. 뭔가 좀 금광 안에서 금을 좀 이제 뒤집어 써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도 사실 이 골드러시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네. 뭐 노다지 이렇게 캐는 사람들이 맞아요, 있었고, 우리나라 이제 종로구의 행촌동에 가면은 딜쿠시아라고 있어요. 예? 딜쿠시아라는 100년 정도 된 서양식 가옥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잘 보존해 놓고 있고 관람을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되게 잘 지은 이제 건물이 있어요. 아주 멋지게 지은 그 옛날 주택이 있는데 예, 그 주택이 이제 운산금강 이제 기술자로 왔던 미국인 테일러 씨라고 우리나라 3.1 그 독립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그 통신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주택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나 구한말에 금캐러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그런 골드러시 시기가 있었습니다. 팔자 한번 고쳐보자. 네. 이런 심리는 뭐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비슷했던 거고요. 근데 지금 2025년 현재 네. 진짜 금을 없어서 못 사는 그런 시대잖아요,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그 가장 이제 또 방아쇠가 됐던 것이 조폐공사에서 원래 골드바를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금이 부족해서 갑자기 조폐공사가 골드바 이제 판매를 중단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좀 시장에 혼란이 가속됐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금이 품절이 되니까 이게 더 치솟는 게 아니냐 이런 그 포모라고 하죠. 피어 오브 미싱 아웃 이런 심리들 때문에 맞아요. 시중에 이제 금이 싹 사라지면서 순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폭등을 한 상황이고요. 없어서 못 파는. 예, 2월 달에 지금 400억 원어치 정도 금괴가 팔렸다고 그래요. 골드바가.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해 같은 달의 20배 정도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이죠. 그죠. 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네. 너도 나도 사고 싶어 하고. 네. 안상금님이 금 다 팔고 나서 후회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상황은 되게 일시적인 상황이고 사람들이 좀 공포 속에서 그냥 좀 투기심으로 좀만 사는 거지 현재 가격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시세 대비해 가지고 국내 시세가 지나치게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국내 시세가 이른바 이제 비트코인의 김치 프리미엄 있듯이 네. 금값에도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네. 아이고. 어제 오늘 좀 내려가지고 한 13% 정도 김치 프리미엄인데 13%. 며칠 전까지만 해도 20% 정도 더 비쌌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서 여전히 금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g 저 한돈 가격 기준으로 해도 48만 원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60만 원이니까 훨씬 비싼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 골드바를 사게 되면은 거기 부가세도 붙고 네. 여러 가지 수수료도 붙고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도 있고. 네. 근데 거기다가 10에서 20%의 프리미엄까지 붙어 있다고 하면 예. 뭐 사자마자 한 30%는 손해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국제 시대 대비하면 그렇습니다. 아니 일단 금값이 왜 이렇게 치솟는 건지 그 이유도 좀 알려주세요. 네, 뭐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가장 큰 거는 트럼프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 관세 전쟁을 한다고 그러니까 관세 전쟁은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킬 거고 그렇다면 돈 가치가 없어지니까 금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예상이고요. 또 하나는 전쟁이 터지면 항상 금값이 올라가잖아요. 안전자산. 네, 안전자산이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세계 정세 또 미국의 주도권 상실 이런 것들 때문에 달러화보다는 금이 더 투자하기 적합하다. 이런 여러 가지 수요가 몰렸는데 이런 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국내로 한정하자면은 그런 흐름하고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금이 그런 이유로 지난해 중반부터 올랐던 건 사실인데 네. 국내에 오른 건 극히 최근의 일이고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골드바가 사라지면서 사람들이 걱정을 해서 좀 투기적으로 붙은 수요이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이 계속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국내만 비싸면은 외국에서 금괴를 더 들여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수요가 더 공급이 더 늘어나면서 당연히 이제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네. 항상 가격이 오를 때는 그 가수요, 투기 수요까지 이제 붙어서 또 문제가 되는 네. 건데, 근데 진짜 큰 손들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각국의 중앙은행.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앞의 요인, 국제 금값이 오르는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여러 나라들이 그동안은 이제 달러화가 세계적인 어떤 무역의 기초였는데 네. 미국의 지위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가 자유무역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결국은 우리가 각자 금을 준비하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재밌는 현상 하나가 있더라고요. 금괴가 미국으로 옮겨가고 있다고요?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어떤 현상이에요? 네, 이것도 이제 결국 가격 차이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네. 뉴욕 금값이 런던보다 한 10% 정도 비싸더라고요. 죄송합니다. 1% 정도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런던에서 금을 사서 뉴욕으로 옮기게 되면은 1% 차익을 볼 수 있으니까 금괴가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차익 거래.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13%가 더 비싸기 때문에 같은 논리를 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금괴가 많이 날라오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한창 그 코인 시장에서도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네. 코인을 더 비싸게 거래하더라. 네. 그러니까 차익 거래하자 막 거래소 이렇게 이전해갖고 거래하는 그 외국인들도 있었는데 이건 좀 씁쓸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 금 보유량 예를 네. 들어서 한국은행이 대표적으로 매입한 금 보유량은 거의 한 12년째 그대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12년 전에 금을 샀다가 이 금이라는 게 항상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어느 그 세상이 좀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기가 되면은 안전자산은 사실은 불안할 때 사는 거거든요. 예. 세상이 평화로워지면 다시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한동안 좀 평화로웠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한동안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12여 년 전에 샀던 다음에 왜 가격이 내려가는데 금을 사느냐 비판 여론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네. 뭐 그런 걸 의식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그 뒤로 금을 안 샀었습니다. 근데 지금 놓고 보면 되게 아쉬운 점이죠. 왜냐하면 최근에 국제 금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그 자산 배분을 한 셈이 됐는데 뭐 당시로서는 이제 그런 비판 여론들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안 샀던 그런 판단을 했던 겁니다. 저도 기억합니다만 2010년대 초반에 한국은행이 금 많이 사니까 네. 막 언론에서도 엄청 비판했었어요. 네, 도대체 금도 이자도 안 주는데 왜 샀느냐 뭐 왜 이렇게 많이 사요. 지금 돌아보면은 참 그러게 말입니다. 물론 이제 모든 건 다 이제 결과가 말해주는 거죠. 예, 한국은행보다 한평군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했었죠. 그 황금박지사. 예, 그렇습니다. 이게 260억이 됐어요. 처음에 이제 30억 원이 채 안 되는 돈이었는데 네.
거의 10배 가까운. 예. 그것도 처음에 많이 욕을 먹었거든요. 왜 금을 사가지고 그런 짓을 하느냐. 전시행정이다. 예. 그래서 뭐 지자체마다 전시행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였는데. 근데 요즘에 그 전시행정을 보러 한평으로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특수 도난 방지 장치까지 만들어가지고 전시할 정도로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세상 일 참 모르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곽정대님이 지금껏 오른 게 몇 년인데 이제 호들갑인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이 그 2022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보다 더 오래 많이 올라가지고 네. 호들갑을 또 어떻게 보면 많이 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은행이 그러면 지금이라도 금 보유량을 더 늘려야 할 것인가? 네. 이런 질문에는 박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현재 비싼 가격으로 일단 보이고요. 왜냐하면 국제금지세도 상당히 그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값이 좀 떨어진 시점이 되면 조금씩 늘리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시대 그리고 그 이후 시대가 그렇게까지 우리가 알던 세상이 아니라 바뀐 세상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기에 한국은행도 좀 대응을 해야지 국가 경제를 좀 안정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프리미엄이 올라간 그 때는 아니다라고도 네. 볼 수 있는 거고요. 김진희 님이 금으로 몸 치장 좀 해놓을 걸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예전에 한 100만 원어치 뭐 팔찌 목걸이 이렇게 차셨다면 지금은 똑같은 거 차고 계시는데 한 3,400만 원 이렇게 네. 차고 계시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보통 어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이 이제 자식들 위해 가지고 금목걸이 사두시고 하셨잖아요. 예. 돌아보면 정말 현명했던 그런 투자였던 거죠. 오늘은 좀 장롱 속으로 한번 좀 뒤져보실 필요도 있겠네요. 역사 속으로 한번 또 가볼게요. 그러면 그 골드러시 때 19세기에 뭐 네. 누구나 과연 돈을 벌었는가? 네. 사실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샌프란시스코 하면은 뭐 금강으로 떠올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실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도시가 발전하긴 했고 네. 또 청바지라는 문화유산을 남기긴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텐트 천으로 이제 만든 바지가 청바지인데요. 예. 이 광부들이 작업하기 편하게 질긴 바지라고 해서 많이 입었는데 그때 탄생한 회사가 리바이스거든요. 지금도 이제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사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돈을 벌었지 금 자체로 돈을 번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그 금 투자라든지 모든 이제 과잉이 발생하면은 항상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극소수고 수많은 회사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과거에 이제 인터넷 열풍도 그런 것이고 지금은 인공지능도 어쩌면 지나보면 그럴 겁니다. 엔비디아가 돈을 버는 것이 청바지 회사가 돈 버는 것도 비슷하거든요. 비슷하죠. 왜냐하면 이제 인공지능 도구를 파는 거니까.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인공지능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수많은 경쟁자 중에 단 한 곳, 뭐 단 몇 곳만 남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서 인프라를 파는 사람들. 네, 지금 금 투자도 아마 금을 유통하는 일부 사람들, 홈쇼핑에서 열심히 팔고 계신 분들 수수료 받는 사람. 돈을 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투자를 하신 분은 아까 말씀드린 30% 마진을 과연 챙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요즘에 금은방에서는 금값이 너무 오르니까 뭐 돌반지 사는 사람도 없고 네. 좀 거래도 한산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또 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경제 대기록, 경제 대기록일 수도 있는 오늘 첫 시간 함께했습니다.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